이 콜레스테롤을 이게 식단이나 운동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가정주부 한단호라고 합니다. 7개월 전에 심근경색 시술을 받은 후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쁜 생활 습관도 모두 바꿨거든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식단이 저렇게 확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신데 사실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는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었죠. 그래도 아프고 나서부터는 운동도 매일 하고 채식 위주로 건강관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바로 이건데요. 병원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에 벌써부터 약을 사용하면 과연 몸에 좋을까요? 교수님들, 이 정도 관리하면 약은 안 써도 되잖아요. 그쵸? 정말 열심히 습관을 잘 관리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아주 채식 위주로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고 계셔서 만약 외래 오시면 잘 칭찬해드리고 앞으로도 잘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을 이게 식단이나 운동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씩 환자분들한테 듣는 질문인데요. 저는 고기도 안 먹고 그다음에 채소만 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고지혈증이 있냐, 왜 약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분처럼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런 분들을 잘 약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이나 이게 식습관 변화만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처럼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시면 혈관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고 심장이 손상이 받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을 경험하신 상태면은 이게 재발 위험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낮게 LDL 콜레스테롤을 경험받기 한 이전보다 50% 이상 더 낮추거나 아니면 권고 수준 절대적인 수치 자체를 55 미만으로 강력하게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의사들의 가이드라인인 만큼 환자분들이 본인 임의대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목표치에 도달해 가지고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약물 치료를 중단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동맥경화증이 진행을 하게 되고 다른 혈관 질환이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는 평생 지속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생각을 하시고 약을 평생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약제로는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이 주로 사용되고요. 이 스타틴으로도 조절되지 않으면 에제티미브라는 약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PCSK9 억제제라는 아주 획기적인 주사제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실제 임상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지는 합성을 줄여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전이고, 에제티미브는 콜레스테롤이 이 소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PCSK9 억제제는 이 PCSK9이라는 단백질의 활성화를 억제해서 이 LDL 수용체가 분해되지 않고 재활용해서 이를 통해서 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스타틴이나 HTMV를 열심히 복용을 했는데도 다시 막히게 돼서 저희가 다시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PCSK9 억제제 같은 그런 주사제를 활용을 했을 때 다시 재발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보통은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한 LDL 콜레스테롤이 한 130에서 190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게 한 30에서 5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LDL 콜레스테롤이 한 100에서 한 130 정도 우리가 최대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인데 일단 환자분들이 약을 일단 먹기 시작하면 이게 확 떨어집니다. 이게 LDL 콜레스테롤 한 50에서 한 70 사이로 이렇게 떨어뜨린 부분들을 이제 환자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이제 약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잘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객관적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 하는 목적이 그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했을 때 뭐 부작용이 어떤 게 있고 이 치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부분 때문에 연구를 좀 진행들을 하는데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 효과가 입증이 된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훨씬 더 낮게 유지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동맥경화 질환들, 심근경색 같은 거겠죠. 재발하는 부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SK9 억제제와 같은 그런 치료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기존에 경구약제 쓰는 거를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이 높게 유지되던 환자분들이 이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55 미만으로 이게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효과를 실제 작용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인 이거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퇴원 후에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오셔서 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약물 치료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 외래에 다니시는 환자분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전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고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약 처방도 잘 받고 약을 잘 드시는데 외래에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처럼 시술 받은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약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찌됐든 약물 치료가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의 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약물 치료를 평생 잘 유지를 하면서 심근경색이나 다른 심혈관 질환이 다시 발생을 하는 것을 2차적으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